안녕하십니까? 어드벤처 디자인 1조 발표자 김주환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윈도우를 활용한 터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정의, 주제 선정, 구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 상황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거 그 천국이야 천국. 방해로 가는 것 같은데. 펴보겠습니다. 펴보겠습니다. 와우. 순간. 이때 차가 막혀. 아, 그렇게 아, 됐죠. 맞다. 차가 저렇게까지 부서지는구나. 이렇게 사고 많이. 네. 극장에서 밖에 탁 나오면 좀 눈이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극장 들어갈 때도 잘 안 보이고 극장에서 나와서도 좀 그렇듯이 터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터널 안에서 차가 잘 빠지더라도 터널 다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터널 나간 다음에 또 차가 그렇게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터널 들어가기 전에 조심해야 되고 터널 안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터널 나와서도 맞습니다.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터널에서 나가는 순간 비 때문에 순간적으로 터널 밖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전자가 터널로 진입할 때 밝기 차이로 인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차차히 보이기 시작하는 블랙홀 현상. 그 반대로 터널에서 빠져나갈 때 갑자기 시야가 환해지면서 주변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화이트홀 현상이 있습니다. 두 현상 모두 급격한 밝기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산지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터널이 많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교통사고 또한 빈번히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선행 연구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광을 터널 입구 부분에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연광에 비해 수능 효과가 그리 높지 않고 전력 소모 또한 높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나온 방식이 바로 자연광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인공광보다 수능 효과가 좋으며 전력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현재 문수 터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터널 자연채광 시스템입니다. 이 방식은 태양광을 반사시켜 터널 안으로 빛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간, 방향과 같은 일부 조건에 따라 효율이 저하되고 방위별로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제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도표를 보시면 교통사고는 주로 운전 미숙, 신체적 한계, 터널 구조, 제품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터널 구조물에 변화를 주는 두 선행 연구와 달리 자동차 내부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스캔버 분석을 통해 기존에 있던 선바이저, 차량 앞유리, 알람 시스템을 보완해보는 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인 차량용 선바이저는 자동으로 내려와 빛에 따라 움직이며 베네시안 블라인드의 형태로 각 슬롯의 각도를 조절해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방안인 차량 앞유리에 스마트 윈도우를 설치해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선바이저에 비해 시야 방해가 덜하지만 오작동 시 차량 앞 상황을 보지 못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인 선바이저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제 운전자들 중 절반 이상이 선바이저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운전자들 중 대부분이 시야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도표를 보면 선바이저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운전자들도 대부분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선바이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안들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스마트 윈도우와 선바이저의 경우 의무 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알람 시스템의 경우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사항을 보면 운전자의 편의성에서는 스마트 윈도우가 선바이저에 비해 시야 방해가 덜 된다고 생각하였고 안전성 또한 더 넓은 시야 범위를 가질 수 있는 스마트 윈도우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요사항에서는 스마트 윈도우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운전 방해의 경우 심각성은 두 기술 모두 시야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가능성의 경우 선바이저는 스마트 윈도우와 달리 항상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 에러의 경우 스마트 윈도우와 선바이저 모두 햇빛 감지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점수를 주었지만 스마트 윈도우의 경우 시스템 에러가 나면 차량의 앞 상황을 보지 못하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 윈도우의 위험도는 57점, 선바이저는 65점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KT 분석을 통해 차량 앞 유리에 스마트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안을 최종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선바이저에 비해 운전자의 시야 방해가 적으며 평광 필름의 각도를 조절해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오작동 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RFID 모듈을 사용해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되는 주요 부품으로는 아두이노 우노, 점퍼 케이블, RFID 카드 리더기 모듈, 서브 모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RFID의 작동 방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장을 띄우고 있는 리더기에 카드를 접근시키면 카드에 유도 전류가 흘러 전원을 공급받고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그 다음 리더기에서 받은 정보를 서버에서 비교, 판독하여 결과를 전송하고 리더기에서 다시 신호를 줌과 동시에 약간의 전원을 보내줍니다. 그 다음으로 작동 예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차량이 터널에 진입하는 경우 터널 근방에 있는 도로 아래에 설치된 RFID 리더기에 정보가 담긴 태그가 접근하면 일시적으로 스마트 윈도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스마트 윈도우는 햇빛 감지 센서를 통해 평광 필름의 각도를 조절하여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으로 차량이 터널에서 나가는 경우 터널 진입 시와 같이 RFID 리더기가 활성화되면 일시적으로 스마트 윈도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터널 출입구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어드벤처 디자인 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